저는 20살에 빨리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25살에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25살에 순자산 5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자산관리 어플 뱅크샐러드의 통계에 따르면 20대 초반 남성 기준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부채를 제외한 여러분의 순자산은 얼마인가요? 20대 초반의 순자산 중위값은 약 1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20대 전체의 순자산 중위값은 약 2,500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순자산은 상위 몇 %에 해당하나요? 만약 중위값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크게 반성하고 이제 저와 함께 돈 공부를 시작하면 되니까요. 돈과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입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제발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적어도 돈 걱정 없이는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웬만한 일은 다 돈으로 해결됩니다. 억울하지만 정의롭고 착하고 정직하게만 사실 건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단군일에 여전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아니 아마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는 이 사회의 정가운데를 꿰뚫는 말일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운 좋게 당첨된 로또 등 본인의 의지로 결정할 수 없는 부의 세습, 뜻밖의 행운은 우리가 다룰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타고난 센스가 있다면 큰 노력 없이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공부가 필요합니다. 상위 1%의 영역은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타고난 유전자가 없는 한 극복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하지만 상위 10%는 어떠한가요? 노력만 한다면 닿을 수 있을 만한 영역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상위 1%는 대부분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반면 상위 10%는 꾸준한 노력과 전략적인 접근으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재정관리 능력과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경제적 성공을 이뤄낸 사례가 많습니다. 상위 10% 이내에만 들어온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적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건 쿨하게 인정합시다. 남들보다 이른 시기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지 않나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본능 깊숙이 내재된 욕망을 애써 모르는 척 하지는 맙시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회피하는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발전은 없고 인생을 망하게 하는 급행열차에 올라탈 뿐입니다. 여러분은 서울대 출신들이 연고대 출신보다 평균 소득이 낮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학벌이 정말로 모든 걸 결정한다면 서울대 출신 백수들은 왜 있을까요? 서울대 출신들의 평균 소득이 연고대 출신보다 낮다는 예시는 학벌이 경제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예시만으로 모든 학벌과 경제적 성공의 관계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벌 외에도 개인의 노력, 네트워킹, 직업 선택 등이 경제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대기업에 취업하면 인생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2024년 4월 기준 대기업 직원 수상위 10개사를 합치면 이들 10대 기업의 총고용 인원 수는 40만 9,168명으로 웬만한 중소도시보다 많은 인원입니다. 이들이 모두 부자라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대기업 직원들이 모두 부자가 아니라는 것은 고소득 직업이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생활비, 부채, 개인의 재정관리 능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미 20대에 접어들었다면 학벌을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대학을 졸업한 직후라면 대기업에 가려고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물론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으로 만족하며 살 것인가요? 당신의 최종 목표가 좋은 직장과 좋은 학력에 있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직장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이 한 개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자본도 함께 일하게 해야 하는데 몸이 더 이상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은퇴 후 현금 흐름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젊을 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단순히 은행에 예적금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식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도박이라고 여기고 죄악시하니 노후에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말하길 누군가 나의 노후를 위해 일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노동만이 신성한 것이고 자본이 일하는 것은 불로소득이며 부정하다고 생각한다면 은퇴 후에 폐지를 줍고 다니는 것도 본인 선택이니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에 금융 문맹이 많고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정부에서 401k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어 직장인들의 월급의 10%를 매달 강제로 떼어 기업에 투자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 사람들이 미국의 탄탄한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1980년대에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에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만 하다가 나락에 빠졌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미국처럼 되어야 할지 일본을 따라가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대부분 단타로 도박처럼 돈을 따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훌륭한 사례도 없고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구 구조를 보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노동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연금도 고갈된다고 하니 더 이상 국가가 노후에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며 개개인이 알아서 노후 대비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식은 도박이라는 편협한 사고에 빠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단순히 은행 예적금만 하다가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테크와 돈 공부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저는 20살에 빨리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25살에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도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전화카디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